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브라질 벨랭에서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0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벨랭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국의 기후 정책이 다시 재편되는 시점에 열려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함께 COP30의 핵심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이호현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2차관이시죠? 네, 2차관입니다. 그렇죠? 2차관이면 기존의 산업부에 있던 그 부분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올 때 그 조직이 그대로 온 겁니까? 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2차관 하면서 에너지를 담당했었고요. 네네. 그 에너지가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왔고 네. 기존에 있던 환경부의 환경 파트하고 같이 합쳐서 통합된 신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뭐 정부의 판단으로는 이 조직 개편상 이것이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 같이 해야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너지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고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대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신설된 부처입니다. 네. 아까 말한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에 김성환 지금 장관이 뭐 고위급 세그먼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수석 대표로 참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이번 총회 일정이라든지 우리 대표단의 주요 활동 그걸 뭐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김성환 장관이 수석 대표로 네. 그 저희가 컵 이제 COP30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희가 국가적으로 정해서 그 수준을 이제 발표를 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건 우리나라 가입은 못했습니다만 탈석탄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2017년부터 영국하고 캐나다가 중심으로 이제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네. 석탄 발전은 뭐 폐지하겠다, 뭐 신설하지 않겠다 이런 뜻 탈석탄 동맹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네네. 전 세계 한 6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지자체도 한 8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탈석탄 동맹에 참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 뭐 에너지 정책, 기후 환경 정책 이런 것들 이제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계기가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석탄 정책 여기에 6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참여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빨리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나 보네요. 예, 뭐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석탄 발전기가 아직 61기가 운영되고 있고 한 발전 비중으로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걸 급격하게 감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냐 그동안에 좀 판단을 했는데 기왕에 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하고 또 이제 우리 전력망을 탈탄소하고 좀 청정화하려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 하니까 핵심 기조도 역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겠네요. 이번 행사에서 우리가 보일 핵심 기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예, 한국이 그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좀 더 한 단계 더 도약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다른 나라도 동참을 좀 호소하고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탈탄소 녹색 문명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탈탄소를 하면서 산업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 성장을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취지로 아마 여러 가지 행사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 참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은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이제 당사국이 마련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국제기구라 그러나요? 이게 마련한 유엔이 마련했겠죠? 아젠다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년마다 그 NDC라고 그러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를 이제 각국들이 제출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80개국 이상 국가들이 이제 제출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제출을 해서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마 이제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초점을 많이 뒀었다면 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뭐 이런 이상 기후 변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하고 네. 대응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일단 특히 이제 그 기후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개도국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리스크에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뭐 기술 지원도 있고 재정적 지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국제적으로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부분이 아마 많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COP30이 미국 대선 이후 첫 글로벌 기후 무대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주요국들이 기후 정책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어떤 스탠스를 잡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미국, EU, 중국 어떤 기본 기후 정책 기본 방향이랄까 있던 거를 어떤 스탠스를 지금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기후 정책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도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조금 이제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는 사이에 사실 중국이 글로벌 녹색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80%에서 95%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전기차 한 70%,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한 67%. 이렇게 그 글로벌 시장을 사실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전 세계 탄소 감축, 기후 변화 대응을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세는 마냥 이 대세를 마냥 미국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뭐 EU는 전통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물론 특정 국가에 있을 정도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세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차관님이 모두에 설명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에너지 이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이상 머뭇거릴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순기능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그 어떤 차원의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어떤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세계의 트렌드가 우리의 어떤 통상 이런 부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에너지 통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온실가스 감축 수준 이에 따라서 시밤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장벽들을 이제 탄소 감축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게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규제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또 탄소 감축 수준이 상당히 있는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통상 질서들이 이제 새롭게 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철강이나 그린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도 좀 더 그린화시키고 청정화시킨다 그러면 고부가가치로 구조전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들이 앞으로는 이제 저탄소 시장, 청정 시장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나 기업들이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좀 먼저 노력을 하자. 그러면 이 시장을 저희가 선도할 수 있을 거고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청정산, 녹색 산업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만큼이나 대안 세력으로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산업에 있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더 이상 이제 늦추거나 놓쳐서는 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질문 같은데요. 이번 회의에선 이른바 화석 연료 단계적 폐기 로드맵 이거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건지 이게 우리한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석탄을 줄이는 그런 동맹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들이 다른 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석탄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금들이 좀 또 세제 지원, 재정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단계적으로 좀 줄이고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에너지 저장, 청정에너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을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에너지 전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석탄을 주된 에너지를 쓰고 있다가 이제 석유로 에너지 전환을 했고 또 석유에서 에너지 전환해서 이제 원전도 했고 지금 사실 이제 전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전기 시대도 청정 전기 시대로 이제 점차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제 화석 연료를 가스를 포함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삶의 질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청정 원료, 청정 연료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청정 녹색 산업을 통해서 새롭게 문명이 열리고 있고 그렇게 열릴 것이다.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산업 일자리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새로운 탈탄소 녹색 문명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개념 아주 좋고 가야 될 방향은 뭐 100%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산업 제조업 기반이 아무래도 뭐 온실가스의 집약적 구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반을 좀 조정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쟁점이랄지 난제 좀 어려운 과제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그 경제 구조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 이쪽으로 좀 하다 보면은 좀 그나마 좀 쉬운 부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에너지 분야 또는 이제 전력 분야에서 이제 탈탄소를 먼저 많이 하고 탄소 감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산업 부분이 탄소 감축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요. 뭐 당장 비용의 문제가 수반되잖아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라든지 세멘트라든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화석연료를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 연료를 전환하거나 공정을 전기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탄소 감축을 단순히 이제 이제는 비용으로만 볼 시기는 좀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감축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돈을 좀 벌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우리 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점 그린 철강, 그린 석유화학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차제에 저희가 구조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산업에서도 그린 산업 분야에서 녹색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산업 전략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게 그냥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를 창출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변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역시 가장 뭐 중심이 되는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일 텐데 우리가 이제 2030 NDC 설정했던 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예. 2030년까지요. 예. 2030을 NDC 설정했던 거니까 2018년과 대비해서 이제 12년 만에 40% 감축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이행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12% 정도. 12%? 예, 한 8,900만 톤 정도 저희가 감축을 그래도 했고요. 많이 감축했네요.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18% 정도 더 해야 되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2억 톤 이상을 또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목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목표니까 뭐 달성하기 정부도 또 기업들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뭐 딱 40%는 달성 못하더라도 근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전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가는 길에. 일단 기업들이 좀 감축할 수 있도록 또 산업이 좀 감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감축하는 기업들 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좀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일단 탈탄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탄소 감축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전력망이나 이쪽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은 좀 청정화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량 기준으로 한 10%까지밖에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한 10% 정도.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비중을 대폭 늘리고 특히 이제 우리 전력망부터 좀 전기를 청정화시키면 나머지 이제 산업 부분에서 청정 전기를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 부분에서의 청정화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좀 대폭 지원하고 중요한 수송 부분은 또 전기차 건물 리모델링 지원한다는 거는 막 완전히 깨고 새로 짓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하나로. 또 재생에너지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히트펌프나 열 같은 것도 전기화시켜서 탄소 감축을 좀 줄이고 탄소 감축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전 분야에서 뭐 특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번에 이제 2035 NDC 53%에서 61% 뭐 이런 걸 도출했습니다. 요거는 도출 뭐 근거 이거는 제가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럼 지금 2030 NDC하고 비교해서는 뭐 어떤 점에서 좀 다를까요? 차이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50년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탄소 배출하는 거 하고 또 흡수하는 거 합쳐서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목표 시점이 2050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18년도를 이제 목표 년도로.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가 아마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했던 시기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제 감축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선형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형에 맞춰 봤을 때 203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등 감축 수준에 보면은 적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에 53%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한선을 저희가 53%로 뒀고요. 또 정부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기술 발전 속도가 또 어떻게 또 더 긍정적으로 또 효과가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의욕적으로 목표를 좀 제시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뭐 IPCC 이제 기후변화 대응 국제 정부가 협의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는 수준은 61%입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뭐 좀 도전적인 목표도 이번에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어서 산업 부분보다는 주로 에너지 분야, 그러면 수송, 건물 정부에 좀 더 감축률을 좀 많이 주었고 설정을 했고 산업 부분은 좀 24% 정도로 다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적응하고
그다음에 네. 먼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산업 공정도 변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산업부는 좀 더 여유를 두고 물론 이제 쉽지 않은 목표이면 산업부는 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게 산업부는 좀 배려해서 이번에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차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산업계에서 기술 리스크 크고 산업구조 전환 비용도 높고 산업계 혼란 우려도 있다.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그 부분은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좀 여유를 뒀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도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도 있고 네네. 그 정부도 그만큼 감축한 만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또 산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규제 감축 의무는 빠르게 강화되는데 기술혁신 인프라 지원 체계 속도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약간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호연 차관님께서는 산업 현장에 이런 종류의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뭐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그 업무를 하면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조율을 그렇죠. 해왔었고 예, 사실 이번에 NDC 목표를 산업부 설정하는데도 산업계와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업들이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탄소 감축을 하기엔 이제 기술이 좀 탄소 감축 기술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네.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좀 필요할 걸 보여줘서 정부가 네. 거기에 집중 재정 지원을 또 기술 상용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축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좀 차등화해서 지원함으로써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네. 투자를 좀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녹색 산업이라든지 네.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확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개척이라든지 네. 어쨌든 블루오션이군요. 그 큰 의미에서 볼 때. 적극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수출 네트워크, 통상 네트워크도 네. 가동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호연 차관님께서 계속 에너지 쭉 다뤄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했습니다. 이게 뭐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많은 양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전력 수급이 이게 전력이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는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막대한 전력은 필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뭐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유연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고 쳤을 때 과연 이 AI 시대는 막 도래한 현상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를 우리가 대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청정에너지 이쪽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엇박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 사실 전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그 전기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그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네.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전력 수요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 그 데이터 센터 수요,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야 되지만 네네. AI 시대가 확실하게 도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뭐 AI 수요라든지 첨단 산업 수요라든지 전력 수요를 계산해 갖고 거기에 맞춰 이제 발전소 설립 계획 등을 이제 설비 계획들을 이제 짜는데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은 무탄소 전원들이 이제 앞으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무탄소 전원 비중을 좀 늘려야지만 우리 전력을 시스템을 이제 청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믹스 전략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정부는 예. 확고한 그 에너지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무조건 이제 크게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대규모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발전소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남는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수요, 그러니까 지역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공장이라든지 첨단 산업이 입주하게 되면 이런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형 전력망을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지역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저희는 지역 전력 분산형 전력망도 네.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송전망도 같이 에너지 고속도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의 질문인데 오늘 우리의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향후 1, 2년 동안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또 더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바라보고 가야 될 거는 어떤 방향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일단 저희가 NDC도 발표를 했고 에너지의 청정화, 에너지 재전환 또 산업 대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더 높여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어떤 우리 그리드에 전력망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력망 좀 확충하고 네. 전력망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이제 레이아웃한다고 저희는 얘기합니다만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해 나가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 가격, 그 다음에 요금, 네. 그 다음에 시장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관련 법령들도 다 같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장도 가격도 네. 체계도 청정화 좀 새로운 그러니까 녹색 전환 시기에 네. 맞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